김민주는 세상의 무수한 점 중 하나였다. 아침이면 사람들에게 떠밀려 지하철에 올라탔고, 낮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서류 더미에 파묻혔으며,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허기를 때웠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주말마다 낡은 골동품 가게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의 때가 묻은 물건들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그날 민주는 가게 구석에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기묘한 손거울 하나를 발견했다. 테두리는 검게 산화된 노쇠였고 거울면은 뿌옇게 흐려 코앞에 제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 하지만 거울을 손에 쥔 순간 마치 자석처럼 손바닥에 착 달라붙는 기묘한 인력을 느꼈다. 그는 홀린 듯 그 거울을 샀다. 일부 모호한 경계의 거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짜증에서 시작되었다.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민주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아, 그냥 이 길이 뻥 뚫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눈앞에서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앞서가던 차들, 옆 차선의 차들이 마치 CG 효과처럼 소리도 연기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갑자기 뻥 뚫린 도로에 뒤따르던 차들이 급정거하며 곳곳에서 경적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그저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애써 외면했다. 며칠 뒤 회의실에서 박 부장의 날카로운 질책이 쏟아졌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민주는 간절히 생각했다. 제발 저 인간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네. 다음 날 박 부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성대는 멀쩡하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실어증 진단을 내렸다. 그제야 민주는 자신의 바람이 현실을 뒤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바로 그 낡은 손거울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었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위험한 물건이었다. 거울은 그의 의식적인 소원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된 통제 불가능한 욕망을 현실에 투영하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겉보기에 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돈 걱정이 없는 상태를 욕망했다. 그러자 그의 계좌에는 출처불명의 돈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 전산망의 원인 모를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지독한 외로움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갈망했다. 다음 날 그의 앞에 서연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감정 변화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욕망이 빚어낸 감정이 없는 완벽하고 공허한 인형이었다. 민준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의 사소한 짜증, 무의식적인 불만, 찰나의 욕망까지도 현실을 기괴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텅 비우려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극도의 공허함과 허무감에 사로잡혔다. 다 의미 없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뿌연 거울을 바라보며 그는 존재의 무의미함을 절실히 느꼈다. 2부 잿빛 세상의 도래.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창밖을 보고 얼어붙었다. 세상이 변해 있었다. 회색빛 도시의 채도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흑백 영화처럼 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표정 없는 얼굴로 목적 없이 떠도는 유령처럼 느리고 균일하게 걷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의미와 활력, 색채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TV를 켜자 뉴스 앵커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어제와 똑같은 뉴스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허무함이 세상 전체를 물들였다. 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다시 시끄럽고 부조리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살아있는 세상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선뜻 바랄 수가 없었다. 세상을 되돌리려는 그의 강렬한 욕망이 이번에는 또 어떤 끔찍하고 기괴한 현실을 낳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다. 3부 모호한 경계의 수습가. 그렇게 며칠 동안 잿빛방 안에서 굶주림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그의 뇌리에
문득 아주 사소하고도 원초적인 생각이 스쳤다. 아, 진짜 매콤달콤한 떡볶이가 미치도록 먹고 싶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사명감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뇌도 아니었다. 그저 혀끝을 자극하는 매운맛과 쫀득한 쌀떡의 식감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순수한 갈망이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맑고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민주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방금 막조리를 끝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윤기가 흐르는 전설 속 떡볶이 장인이 만들었음이 분명한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마음껏 드세요 라고 적힌 앙증맞은 쪽지가 있었다. 민주는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온 웃음 섞인 눈물이었다. 거울의 문제는 힘 자체가 아니었다. 그의 욕망이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맛있는 떡볶이라는 구체적이고 소박한 욕망은 그저 맛있는 떡볶이를 눈앞에 가져다 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의 방식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상복구하려 애쓰지 않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 위에 새로운 그림을 덧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호한 경계의 예술가가 되었다. 잿빛 도시를 걸으며 그는 활기 없는 사람들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길모퉁이에 지친 회사원을 보며 진심으로 생각했다. 저분 지금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기분 끝내주겠다. 그러자 갑자기 나타난 드론이 그 회사원의 머리 위로 정확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배달해 주었고 어리둥절해하던 회사원의 입가에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생기 없이 축 늘어진 길거리의 화단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처럼 무지갯빛이었으면 재밌겠다. 그러자 칙칙하던 편지꽃들이 말 그대로 7빛깔로 피어났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깔깔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회색 도시의 생생한 색채를 퍼뜨리는 첫 번째 물감 방울이 되었다. 민준의 세상은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기묘하고 유쾌한 부조리극의 무대가 되었다. 하늘에서는 가끔 팝콘 비가 내렸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승객의 기분에 맞춰 음악을 틀어주는 유령 DJ가 나타났다. 지루한 회의 시간에는 갑자기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귀여운 동물 귀가 솟아나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느라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기묘한 능력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아니라 잿빛 도화지에 즐거운 낙서를 그려 넣는 괴짜 예술가처럼. 그는 오늘도 검게 변색된 노스의 거울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선다. 뿌연 거울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비추지 않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다. 잿빛과 무지갯빛이 뒤섞인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는 활짝 웃으며 생각한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길까?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세상은 조금 더 이상하고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하며 조금 더 즐거워졌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가장 유쾌한 챕터가 시작되었을 뿐이다.